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 보육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3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도는 이날 협약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저출산 인식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청주 맘스캠프와 충주 아사모, 제천 어미모는 충북 지역 엄마들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켰죠. 이에 영어 내실화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막상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계기로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방안 실행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실화 방안에 원어민 보조 영어 교사 확충과 해외 학교와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2013년 7,790명에서 2015년 3,260명으로 반절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해 예산 부족과 일선 교사의 영어 능력 함양으로 영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원어민 교사 확충과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와야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평택과 여주, 양주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AI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철저히 해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평택 인근 지역인 안성과 여주 등에 AI 특별 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각 산란계 농가는 농가 앞에 소독 통제소를 설치해야 하며 산란 중추 출하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와 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산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 생산단지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산곡리 대광 레미콘 공장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설립 허가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그동안 남원 지역 청소년들은 여가 문화 생활을 즐길 곳이 부족했는데요. 오는 6월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 청소년들의 수건이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면서 이르면 6월께 개관될 예정입니다. 동충동 옛 시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청소년 수련관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약 2,600제곱미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수련관 안에는 체육활동장과 실내 집회장, 북카페,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프로그램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청년 창업자들의 거주시설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청년 창업자 거주지원시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창업지원주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주택은 광주시가 청년들에게 창업 꿈터를 제공하고자 북구 용봉동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으로 오는 28일까지 첫 입주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공급 규모는 개인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7호로 이곳에는 입주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회의 공간과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창업 지원 시설도 들어섭니다. 점점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육성 정책들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대조적으로 창업은 지난 1월에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역대 최대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창업 열풍 속에 젊은 층의 창업 열기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중기부는 분석했습니다. 중기부는 2011년부터 선도대학을 선정해 창업지원단을 통해 대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과 멘토링, 한 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 등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를 통해 기업으로 발전한 전북대 홍현우 학생은 마카롱을 제조 판매하는 1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 200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이런 동아리나 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개가 되어주지 않았나. 졸업 후에는 이제 공장을 임대하고 제조를 하고 카페를 통해서 또 3D 프린터 기업을 운영 중인 장광현 학생도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은 창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확산 바람이 불어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품목이나 지급액 확대에 나섰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협의 출하를 약정한 농민이 정산 대금의 일부를 월급의 형태로 선지급받아 생활비와 영농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또한 각 지자체는 농업인 대신 월급을 주는 농협에 대출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15일 상덕공원 내 소재한 드림스타트 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당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연성대학교와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미취학 아동 가정방문 책 읽어주기 사업을 담당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8월 관내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294개소가 미설치된 것을 파악하고 올해 설치 지원 예산 4,2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신속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먼저 설치한 후 시에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5월 30일까지 설치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공청회에서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 방향 소개로 시작해 인증 기준 및 적합성 연구 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이 야간과 주말까지 늘어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 113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육아 품앗이 경험이 있는 부모나 은퇴 교원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맞벌이 가구의 방과 후 자녀 돌봄을 지원합니다. 또 올해부터 사교육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거나 방치돼 온 맞벌이 가구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방식도 다양화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